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속초에는 색다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출이 찬란하게 빛나는 날, 바다 위에는 황금빛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자는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소년 태우는이 전설을 듣고 넋을 잃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던 중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와 고기도 서서히 흔들리는 해초 냄새를 맡으며 이 이야기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런 태우에게 다양한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속초의 깊고 넓은 바다를 사랑하도록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전설에 나오는 그 황금 물고기가 진짜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태우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새벽이 오기 전에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낡고 오래된 낚싯대였습니다. 바다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태우는 그의 맑은 눈으로 수평선을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해가 점점 떠오르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우는 먼 바다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황금 물고기가 낚싯줄을 물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평범한 물고기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고 태호에게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내가 나타난 이유는 속초의 바다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구나. 물고기의 말에 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속초의 사람들이 바다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호가 이 비밀을 잘 지키고 바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의 삶에 연이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물고기에게 감사하며 이를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속초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워 새벽 바다를 자랑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전설을 떠올리며 바다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속초 바다와 황금 물고기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속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고요한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이루는 국토의 남단, 오늘날 우리가 강진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곳으로 유명하였으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산 너머의 파란 바다와 금빛으로 물드는 들판에서 얻게 되는 풍요함에 늘 감사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강진군 산속 깊숙이 잠든 용이 다시 깨어나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이었다. 용의 분노가 하늘에 닿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구름이 몰려와 강진의 아름다움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공포로 다가왔고 모두가 걱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호기심이 많고 영민한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울이었다. 한울은 늘 발랄하게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찾는 것이 취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한울을 보면 웃으며 좋아했지만 또한 그의 대담한 행동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며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한울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심상치 않은 전설에 더더욱 매료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용을 직접 만나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용이 살고 있다는 깊은 산 속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그의 손에는 용에게 드릴 마음에 선물로 준비한 자그마한 등불과 그가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산속을 한참 헤매던 중 한울은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게 된다. 두려움에 떨리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감정을 따라 천천히 용의 잠자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동굴의 깊숙한 곳에서 우렁찬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휩싸여 용과 맞닥뜨리게 된다. 용은 예상과 달리 온화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울의 방문에 놀란 듯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그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묵묵히 보내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한울은 자신을 진정시키며 용에게 마을 사람들이 전설과 두려움으로 그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용은 한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해줄 뿐인데 그 때문에 천둥과 비가 내렸을 것이다. 이를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은 나의 실수로다. 용은 자신의 오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한울은 기쁜 얼굴로 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을에 가볼까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울은 용과 함께 마을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용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얼굴을 맞대고 웃었다. 그날 이후로 용은 마을의 친구가 되어 하늘을 날아 사람들에게 비가 오기 전 미리 알림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다. 그리하여 강진은 다시 하늘의 용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한울과 용의 모습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매년 축제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와 무용으로 쓰이며 전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 삶의 가치가 더없이 소중하며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강진의 소중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수려한 산과 강이 어우러진 괴산 지역에는 전설적인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매년 봄이면 숲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물들이곤 했고 가을에는 숲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어 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 부르며 숲속 깊은 곳에는 신기한 존재들이 산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숲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해마루라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하늘까지 뻗어나가는 듯한 기품이 넘쳐났고 그 곁에 서기만 해도 심신이 맑아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해마루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해마루 아래에 앉아 조용히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답이 떠오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괴산에 한 명의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그네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그는 먼 길을 떠돌아다니던 중 이 신비로운 숲의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은 이곳에 자연미에 흠뻑 빠졌고 소문에서 들었던 숲의 전설이 사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민은 해마루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은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숲을 탐험하던 중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어두워지고 마음에는 점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놀랍게도 해마루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루는 마치 그를 반기는 드스는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정민은 그 은혜로운 존재에 감탄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해마루 아래에 앉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잠시 후 정민은 갑작스레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괴산의 정령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정령들은 정민에게 길을 찾는 대필요한 지혜와 그가 험난한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령들은 정민에게 자연과의 조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을 뜬 정민은 자신이 해마루 아래에 여전히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은 더 깊게 다가왔고 마치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마루를 떠나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숲속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정령들이 알려준 것처럼 마음속에 지혜가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민은 괴산을 떠나 다른 여러 곳을 여행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깨달은 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괴산의 소나무 숲은 더욱더 전설적인 장소가 돼 후손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괴산의 신비로운 소나무 숲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잘 나타내는 전설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북도 증평에는 신비한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아침이면 뽀얀 안개와 함께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수의 전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졌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용이 살고 있으며 그 용은 마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한 해 증평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과 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며 호수의 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용의 전설을 믿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는 용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잠시 후 호수의 가운데에서 커다란 물보라와 함께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고대의 푸른 빛을 띤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을을 위해 이곳에 왔다면 내게 증명하거라. 청년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은 청년에게 호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보석은 물의 정령이 깃든 특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날을 위해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해왔기에 두려운 마음 없이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깊은 호수 속엔 빛 한 점 없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마침내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넌 진정한 용기와 사랑으로 이곳에 도달했다. 이제 마을은 구원받을 것이다. 청년이 보석을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는 이미 환한 아침 햇살 속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호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청년은 용에게 받은 보석을 꺼내 보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엔 다시 물이 공급되었고 사람들은 용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전날 이후로 증평의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에 호숫가에서 용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마을의 영웅으로서 그의 용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증평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과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증평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